테슬라에서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도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발달할수록 테슬라는 계속 수혜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중국 브랜드에 따라잡힐까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자율주행차, 자, 때려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요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빠지는 거에 연결을 받아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관련돼서 빠지는 이유가 먼저 1차적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그 2차전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2차전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잘 팔려서? 그렇죠. 일단 테슬라가 잘 팔려서 그런 것도 맞고요. 전기차가 잘 팔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 초반에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한 70%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70%가 성장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몇 프로 성장을 했을까요? 100% 넘게. 맞습니다. 너무 정답을 아시는데. 찍었어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100% 가까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치가 너무 낮으면 실제로 잘 나오면 주가가 오버슈팅 하고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잘 해도 그냥 언더퍼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잘한 거예요. 잘했고 일단은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못하고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로컬적인 이슈로 놓고 보면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10억이 넘어가면 양도세율이 달라져요. 수익의 뭐 20% 뭐 이 정도까지 세율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걸리려고 일단은 10억 밑으로 파는 물량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좀 물량이 적지 않고요. 그게 연말에 보통 물량이 나오니까 2차전지나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테슬라랑 전반적으로 전기차나 2차전지들이 약하냐면, 자, 그러면 올해 100% 성장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100%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추정치 나오는 게 내년에 한 2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일단 24%에 오지 않을 거고요. 작년에 그래도 100% 성장했으면 올해 그래도 80% 성장하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못할 거라는 말이죠. 왜냐면 그런 거예요. 전체 어떤 100이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2%에서 4% 올라가는 건 굉장히 100%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8%, 10% 됐을 때 여기서 2배 성장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한 1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가파른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Q 자체는, 물량 자체는 늘어나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하향되는 이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적이 거기에 맞게 못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작년처럼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뭔가 납품을 하거나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나요? 뭐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 테슬라 쪽에 뭐 자동차 차체 쪽에 뭐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PTC 히터 뭐 이런 거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도 납품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테슬라가 연간 해봐야 50만 대 정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의미 있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시가총액은 테슬라보다 훨씬 못한데요. 연간 그래도 수백만 대 생산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몇십만 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숫자로 지키는 부분은 약하고요. 오히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반영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베이징에 살다가 와가지고 제가 19년도에 한국을 올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한 10대 중 3대 BYD 전기차가 운행됐었고, 또 버스는 정주유통버스라고 거기서 만든 또 전기버스가 또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테슬라에서 연간 50만 대가 생산되면은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도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수혜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중국 브랜드에 따라잡힐까요? 일단은 좀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은 로컬 스마트폰들이 있는데 로컬 스마트폰들이 애플을 아직 브랜드 밸류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프리미엄 시장이 망가지니까 그거를 중국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로컬 업체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대부분 애플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국산품 매용 이런 거 좋고 하지만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고 싶거든요. 전기차 쪽에서 명품은 아직까지는 테슬라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실 BYD 차랑 테슬라 모델 뭐 S나 뭐 Y나 이런 것들하고 아직까지는 비교하기가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테슬라를 타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전체 볼륨을 키우는 것들은 이제 로컬 업체들이 다 전기차 보급을 시키겠지만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차 기술을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자, 그동안 2차전지랑 전기차 쪽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일단 조정이 아픈 측면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라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정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는 또 밑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또 생각보다 깊을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매수 이런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